근육의 파열이나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척추 측만증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남성분이셨고 엉치 쪽에 천장관절염이 있다고 들었고 척추 측만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이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천장관절염이 있으셨으면 척추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척추관절염과 척추 측만증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젊은 남성분이시고 천장관절염이 있으셨다면 척추관절염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엑스레이 검사뿐만 아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척추관절염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관절염으로 진단이 되면 일단은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는 보통은 소염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소염진통제에 반응이 좋은 편인데 3개월 이상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그때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제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관절염이 있게 되면 척추뿐만 아니고 손발 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뿐만 아니고 다른 류마티스 약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천장관절을 비롯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호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관절염은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점점 척추가 굳어지게 되고, 척추가 굳어지게 되면서 점점 뻣뻣한 증상이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절의 과동 범위를 측정을 하고 뻣뻣한 증상은 어떤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염증 수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도 완치하기가 힘들듯이 류마티스 질환도 완치가 힘들고, 척추관절염 또한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스트레칭, 흡연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리 통증이 생긴 후에 빨간 점이 생겼다고 하신 질문이 있으신데요. 자면서 한쪽 다리에 통증이 있더니 빨간 점이 잔뜩 생겼고, 외부적인 통증이 아니고 다리 안쪽이 아프고 한쪽 다리만 아프다고 하셨고요.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연관되는 병이나 관련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미 앓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혈관염이 동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다른 근육이나 다른 조직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에만 빨간 점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국소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육의 파열이나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빨리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심각한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손가락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손가락이 아픈데 정확히 어떤 마디가 아픈 건 아니고 여기저기 손가락을 돌아다니면서 아픈데, 엄지도 아팠다가 검지도 아프셨다가 중지도 아팠다가, 그런데 붓기는 없으셨고 하루 중에 한두 번씩 꼭 그렇다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셨고, 그리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붉은 점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한다고 하셨었고, 최근에는 근데 손목도 아프고 팔꿈치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손가락 붓기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손가락 붓기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 의사도 신체 진찰에서 손가락 붓기가 실제 있는데도 없다고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손가락에 붓기가 진짜 없는 건지 관절염이 정말 없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손가락
마디 통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손목이나 팔꿈치도 아팠다는 거를 봐서는 류마티스 질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절 초음파 검사를 꼭 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